이 시간에는 그 연도, 돈이라는 것은 몰록돈자 떠날리자, 이 떠난다는 것은 이 연도가 이렇게 그 배인이 될 때 연기와 옹기가 주로 이 굴뚝으로 나오는데 그 밑에 냉기 습기가 이렇게 그 여유층을 두지 않으면은 그 지체되고 막히 조금 늦단 말이에요, 배연이. 그럼 늦으면은 아궁이 하열이 늦게 고려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m 되는 방 그 운목까지는 오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배변을 잘해야 건강하듯이 그 연도의 그 구경을 좀 여유있게 해주라는 것이 돈이에요. 배변의 그 미나라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인데, 크게 보면 이런 현상이죠. 위에는 뜨신 온기와 연기가 가는 길이고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것이 어디서 주로 만나나 하면은 일반 고래에서는 연도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연도에서 이 두 가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배연은 위에 뜨신 공기하고 연기가 배출되는 것인데 냉기는 웬만하면 무겁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냉기가 머무는 공간을, 냉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을 해주지 않으면은 배연이 막힌단 말이야. 막히면은 9m 되는 방이 뜨시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저게 연도도 이렇게 설명했죠. 굴뚝이 200mm 같으면은 연도는 400mm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연도예요. 그래서 연도를 실제로 이렇게 그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연기와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그 기운은 굴뚝으로 배출되는 그 연기인데, 그 연기는 그 연도의 2분의 1 상단에 주로 지내간단 말이야. 물론 처먼지 불 뗄 때라든지 나중에 불이 그 미날해가지고 냉기 습기가 없을 때는 온기와 연기가 전체에 밀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처먼지 불 붙여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는 끝까지 말썽이고 불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는 연도 부분에 냉기 습기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아궁의 오르는 그 약한 힘으로서는 고래석으로 못 민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 연기 냉기층을 여유를 두라 그지. 그래서 굴뚝이 요 정도 크다 하면은 연도는 이 배로 해줘야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굴뚝을 이만한 거를 하는데 연도도 이만한 것을 해주면은 절반의 그 연도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연도는 좀 여유있게 냉기가 놀 수 있고 냉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배연의 속도가 빠르다. 배연의 속도가 빨라야 아궁의 그 하열이 식지 않고 운목으로 손살같이 가가지고 운목도 뜨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도가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절반의 상층에는 온기가 지내가고 밑에는 냉기가 지내가야 되는데 이 냉기층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지체되고 지연되기 때문에 큰 방에서는 윗목은 따숩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궁이가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연도가 온기와 냉기를 합쳐가지고 이 폭은 같지만 폭은 2분의 1이지만은 길이의 폭은 배로 해줘야 되는 것이다. 굴뚝은 요 아궁이의 4분의 1 요 정도 구경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4, 아궁이가 4 같으면은 연도는 2, 굴뚝은 4분의 1 이렇게 그 배분을 하면은 적당하다. 그래서 큰 방은 연도라는 것은 건물 밖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불은 겨울에 떼잖아요. 추운 겨울에 떼기 때문에 연도나 굴뚝이 식으면은 아무래도 배연이 그 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중연도로 만들어주는 그 모습인데, 이중연도는 400mm나 큰 방은 400mm에 한 250mm가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일반 중간방까지는 4m, 4m의 중간방이나 3m, 3m의 작은 방은 굴뚝의 구경이 200mm면 충분한데
9m 되는 큰 방은 200mm가 좀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굴뚝이 너무 크면 안 돼. 굴뚝이나 연도가 너무 크면 또 안 되니까 400mm에 한 250mm 정도 내관을 설치해주면 좋다. 그런 그래서 연도는 주로 그 건물 밖에 또 겨울에 설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한개 연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300mm에 200mm 또 400mm에 250mm 내관을 장착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 사이에는 냉기 습기가 빠지고 중간에는 연기가 온통 연기와 그 온기가 빠지고 또 밖에서 참 겨울에 춥더라도 중간에 공기청이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연의 속도가 지체되지 않고 잘 되더라.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 연도가 대동연도가 됐던 또 일반 연도가 됐던 연도에서 배연이 빨라야 되는 것이다. 그 온돌 학교에서는 배연을 늦게 해야 된다 그죠. 들어가는 것은 빠르게 하고 배연은 지연시켜야만 그 고래 속에 그 열기가 저장되고 추결된다. 그거는 틀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무조건 그 불을 추결하고 배연하고 배출할 때는 빠른 속도, 아궁의 하열이 빨리 들어가야만 담은 1도라도 식지 않는 그 열기가 윗목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방이 뜨시는 것이지, 배연을 늦게 한다든지 고래 속의 냉습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윗목에서 그 압력으로 막고 있다면은 그 큰 방은 뜨시지 않아요. 그것이 옛날 구들방 형식이요. 옛날 구들방은 조금만 하더라도 윗목은 냉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냉습을 잘 처리해 줘야 되고 또 배연을 미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9m 방은 이 배연의 그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방을 뜯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니까 그 방까지 뜯어가지고 우리가 그 실속을 구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궁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연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아궁이 불이 잘 들어가잖아요. 내치지 않고 잘 들어가고 또 연기가 굉장히 그 미나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큰 방도 뜻이다. 그래서 첨언지는 같은 구조지만은 첨언지 불 때면은 습기에 믹스된 연기는 이렇게 이런 색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불이 많이 떼고 이제 불이 꺼질 무렵에 되면은 이게 온기가 돼 가지고 그때는 그 연도에 냉습이 주로 없기 때문에 전체가 연도로 해서 나와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배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고래는 바로 그 연도로 해가지고 이래 그 굴뚝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고, 무음구들연구소의 그 특장점 하나가 대동연도라는 것은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 그런 구조가 대동연도의 그 기법인데 구들연구소에서 그 특허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궁이가 여기면은 비록 굴뚝이 여기지만은 안에 굴뚝은 여기 돼야 된다 그죠. 연기가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비록 이쪽으로 연기가 나오지만은 연기의 그 첨언지 배출구는 여기가 돼야 된다. 이 방의 센터 부분에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구들장을 덮여가지고 밑에 좋은 배연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덮어버려야 이 불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지. 전부 다 가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연도로서만 이용해라. 그것이 대동연도의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동연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뜯어본 사진이요. 이쪽에는 개자리도 뜯어버렸어요. 보기 좋게. 여기가 개자리고 이거는 이제 방고래입니다. 저쪽에서 불을 떼면은 뜨거운 온기가 이쪽으로 해가 추결되면서 연기가 나오고 또 저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요거하고 조금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고래 높이에서 구들장 한 장을 덮고 위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이 폭은 여기 폭보다 좀 작지만은
뜨거운 하열은 고래 속에 그 구들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작다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3일 전에 구들 놓으면서 그게 한 10cm도 안 되잖아요. 보통 20cm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10cm도 안 되는 그 대동년도 위이지만은 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고래 높이보다는 이게 좀 좁다 하더라도 뜨거운 열기는 구들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연기가 새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좁아진 것이요. 그래서 이 연기가 개자리까지 이렇게 주르륵까지 와가지고 이 연기가 돌아가지고 이 밑을 해가지고 연도를 해가지고 빠지는 것이 대동연도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배연로라고 이건 고운 배연로인데 같은 높이 같으면은 좋은 배연로를 조금 깊게 해주고 고운 배연로를 조금 같은 높이면 작게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그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은구들 연구소에서 대동연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아랫목에서 불을 펴가지고 주르뚝 속으로 먼저 건조한 부분에 불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계속 밀리면은 밖으로 두 개의 배연로로 해가 나오게 한 뒤에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그 좋은 배연로로 해가지고 굴뚝이 있는 부분까지 배출되는 이 대동연도의 기법이 가장 추천할 만하다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에서도 일반 연도는 누구든지 그 관만 넉넉하게 묻으면 되지만은 대동연도라는 것은 책이나 내 동영상을 보고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오가지고 실습을 안 하고는 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고래 높이고 돌아가지고 고운 배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에서 모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배연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연로의 길이는 굴뚝이 아궁이 옆에 서면 아궁이 옆에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방 측면에 굴뚝이 서면은 그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요. 좋은 배연로는. 그래서 연도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연도가 있고 대동연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방을 뜯었을 때 이 주류뚝 사이에 그 개자리를 덮어가지고 대동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 흙관을 묻어가지고 대동연도를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은 이 현장은 한우학교 일기생인 그 손목수의 집인데 가가지고 이제 구두를 내가 감독을 해주면서 좀 놓겠어요. 이것도 6m 되는 한옥방 두 개의 방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한옥방을 하는데 가가지고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가가지고 이 연도를 옆에 계자주를 해가지고 좋은 배너를 만들라니까 이 한옥에는 구조상 기둥 밑에는 추춧돌을 놓기 때문에 추춧돌이 이렇게 티 나오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추춧돌 밑에 잘 못 파다가 칩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 운목에서 이 철관을 아주 두꺼운 철관을 어디서 고물상에서 구해와가지고 연도 중앙 부분에서 방 윗목 중앙 부분에서 아궁 옆으로 이렇게 관을 매설해가지고 배연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위에 밑에야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중에 구두를 열이 잘 들어가게 한 뒤에 구두를 놓고 미장만 깨끗이 해버리면은 그 속에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됐든 저런 구조가 됐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방이 얼마나 따숩는가 또 얼마나 많이 따숩는가 또 얼마나 축일이 돼가지고 오래 따숩는가 그래 되면은 안에 뭐 관을 매수를 하든 뭐 대동연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있다는 것을 이제 김방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주르뚝으로 왔다가 다시 밀리가지고 이렇게 고운 밴으로 오고 저쪽에도 고운 밴으로 돌아가지고 합치가지고 밑에 좋은 밴로 개자리를 2층으로 나는 좋은 밴으로 해가지고
아궁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대동연도다. 뭐 이 그림만 보도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 고온배연로고 밑에 저온배연로에 과연 불이 저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이 불을 떼 보면은 굴뚝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저온배연로에서도 불을 지피 가지고 이 불길이 굴뚝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친다면은 저온배연로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저온배연로에도 종이를 얘가 불을 지피 보니까 굴뚝 쪽으로 손살같이 들어가야 나중에 고온배연으로 온 것이 저온배연으로 갔을 때 배출이 잘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배출이 잘 돼야 9m 되는 긴방인도 뜨시는 것이지 저온배연로에서도 불길이 가지 않는다면 연기가 가지 않는다면 큰 방은 뜨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보면은 저온배연로가 고온배연로보다는 훨씬 깊어요. 그래서 위에는 고온배연로 구들장을 덮어가지고 밑에 층을 나누면 밑에는 저온배연로. 그래서 고온배연로보다는 저온배연로가 3분의 1 정도가 더 깊어야 좋다. 고래 속에 구들장을 덮은 그 밑에는 습기와 냉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저온배연로를 조금 더 깊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위에는 구들장, 그 밑에는 고온배연로, 그 밑에는 이제 다시 구들장을 덮어 저온배연로. 그 다음에 냉기습기는 주류뚝 뒤에 개자리에서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또 건물 밖으로 자침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빼줘야 이 큰 방도 뜻이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가는 것이 대동연도의 그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그 그림이죠. 그래서 어제 현장을 대충 우리가 그 세로 긴 방을 구경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고래 바닥은 그 긴 방에는 그 수평을 하는 게 좋아요. 한 10cm 내지 한 15cm 높이로 수평으로 9m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냉기 습기가 빨리 빠지지 않고 그 온기하고 저촉되면은 감열 발생이 일어나니까 옆에 한 15cm 정도나 안 그러면 한 20cm 정도를 벽체 아래는 냉습이 많기 때문에 보도랑을 파주는 그것을 구경하셨잖아요. 그 보도랑을 파주고 그래서 그 보도랑에서 마지막은 개자리와 연결돼 가지고 개자리로 냉습이 빠져 가지고 다시 개자리 하단에서 자침관을 통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그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방에 구두를 놓으면은 그 높이가 한 20cm 되면서 길이는 9m 되더라도 그 안에 공간에 머무는 그 냉습이나 공기층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첫째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 9m는 먼 긴 그 속에 냉습을 아궁에서 미는 힘으로 못 미기 때문에 화열 상추관이라 해가지고 아궁에 오르는 그 열기를 좁은 관을 통해 가지고 가장 냉습이 많은 윗목에다가 좀 흐트러 주면은 빨리 그 냉습이 그 흐트러지고 와해가 됨으로써 아궁의 뜨거운 하열이 고래 깊숙이 9m까지 쉽게 가는 것이 화열 상추관이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한 것을 들어서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